그럼 5일로 가봅시다. 오 일 카드키. 카드 리더기에 불이 들어와 있다. 디지털 액자를 꺼내면서 눌렀던 아까운 버튼 말이야. 5일 문을 나타내는 게 아니었을까? 그럴지도 모르죠. 어쨌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5일 라벨이 붙은 카드키를 리더기에 댔다. 조용히 문이 열렸다. 자, 이번엔 여기서 신문 강수혁. 강수혁씨, 무슨 일입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 싶은데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수혁씨는 차갑게 거절했다. 일단 지금 물어보는 걸 대답해주면 이후로는 또 묻지 않겠네.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드러나보죠. 모여씨는 이후로는과 또 묻지 않겠네 사이에 작게 같은 질문이라고 말했지만 수혁씨는 듣지 못한 듯 했다. 가만히 보니 몸 상태가 나쁜 사람이 많더군. 강수혁씨는 어떤가? 모여씨는 건강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피곤하군요. 그 외엔 괜찮은가?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창망감, 변비나 고막힘 등등 다행히 그런 건 없군요. 그건 그렇고 왜 수연이를 시종처럼 부리며 다니는 겁니까? 수혁씨는 모여씨에게 저기가 담긴 눈빛을 보냈다. 난 그런 게 수연이는 가만히 있어봐. 난 지금 아모여씨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커플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가만히 있어봐가 뭔가.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조수 계약은 해지하지. 어떤가? 그 남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모여씨가 억지로 날 끌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것 보라고. 억울하면 미덥지 못한 자신의 태도와 처신을 생각하게. 당신은 뭔데 내게 이래라 저래라입니까? 나 일행의 유일한 형사. 수혁씨는 인상에 찌푸리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허강민의 속죄 버라이어티에 끌려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무슨 뜻이죠? 혹시 짚히는 게 없느냐는 이야기야. 남에게 크게 원한을 살만한 일. 그는 나를 힐끗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애초에 정신병자에게 붙잡힌 내게 죄를 묻는다는 게 우습군요. 만약 내게 어떤 죄가 있다고 해도 여기에 와서 단죄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수혁씨가 강한 어조로 소리쳤다. 수연양이 방해가 된다면 잠시 자리를 비워줄까?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습니다. 좁은 데서 왜 이렇게 소리를 치나? 강경한 그의 태도에 모여씨도 더 이상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1회차 때랑 내용이 똑같네요. 이것도 좀 대충 넘길게요. 스킵. 카드키를 찾았는데 누구 주면 되지? 유태현 순경에게 주면 되지. 전기 콘센트를 꽂는 110V 플러그가 있다. 작동하지 않는 스탠드를 살펴보았다. 특별한 것은 없다. 요 디지털 액자를 여기다 꽂고 디지털 액자를 꺼내 연결을 시도했다. 여긴 안되겠습니다. 수혁씨가 전기 플러그를 들여다보았다. 액자는 220인데 이 콘센트는 110V. 연결 안되겠군. 변환 젠더 같은 건 없나? 여기서 그런 걸 구할 수 있겠어요? 잠깐! 아래층에 110V 젠더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수혁씨가 끼어들었다. 아래로 가는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까? 태연씨는 아차하고 머리를 긁었다. 그럼 결국 액자에 있을지 모르는 메시지를 볼 수 없단 건가요? 모두가 딱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무슨 일인가? 창틀과 선반 사이에 틈새 뭔가 있어요. 창틀과 선반 사이?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열쇠야, 빗장 사이에 끼어져 있어. 다들 못 보고 지나쳤던걸? 역시 내가 고른 사람답군. 좋은 눈썰미로 계속 정진해주게. 모여씨의 칭찬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자, 다른 방으로 가봅시다. 다른 곳을 조사해봅시다. 여자 화장실.
장치를 한번 볼게요. 다시 박스 안쪽 장치에 열쇠를 꽂는 구멍이 있다. 여기에 아까 찾은 거를 장치 열쇠 꽂아볼게요. 장치 사이에 있는 열쇠 구멍에 장치 열쇠를 꽂았다.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지? 방 안에는 짧은 진동이 느껴졌다. 어디야? 복도 쪽이에요. 복도. 화장실에서 들은 소리는 어디에서 난 거지? 저쪽이에요. 복도 끝 3층으로 내려가는 문이 열려 어느 사람 시세어 들어오고 있다. 4층은 이제 충분히 조사해봤어. 모여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마침 내려가는 문도 열렸고 3F 열쇠의 용도도 조사와 3F 열쇠의 용도 조사와 110V 젠더를 구하기 위해 3층에 가봐야겠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래서는 마치 놈이 짜놓은 동선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네. 자네라면 동선을 어기고 길을 찾을 수 있겠나? 누구도 딱히 대답할 말은 없었다. 이런 말 해봤자 입만 아파? 어서 3층으로 이동하지. 어떤 곳인지 궁금하구만. 저기 혜진씨가 앞으로 나섰다. 다들 지친 상태인데 여기서 잠깐만 쉬고 가면 안 돼요? 한두 시간만이라도. 동감이야. 계속되는 신문에 탐색에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수혁씨는 필요한 기색으로 분위기를 살피는 눈치였다. 어떻게 하죠? 모여씨는 한숨을 쉬며 턱을 긁었다. 이봐, 이 중에 가장 쉬고 싶은 건 환자인 이 몸이라고. 그러나 한번 소란스러워진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To be continued. 수연아, 넌 어때? 계속 움직일 수 있겠어? 쉬기로 결정된다면 조금 숨을 돌리고 싶긴 해요. 수혁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모의 선배를 바라보았다. 물에 빠지고 격투를 벌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잠깐만 휴식하죠. 모의 선배는 난감한 빛을 띄었다. 난 바로 조사해 봐야 한다는 생각일세. 전 그렇다면 휴식조와 정찰조를 나누도록 하지. 사람들은 모의 선배의 팀 분할 제안을 받아들였다. 공합 루트 류태연. 휴식조는 한 방에 모이도록 할까요? 아니요. 따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차피 방은 남고 카드키로 잠글 수 있잖아요. 모여 선배가 질렸다는 듯 고개를 젓다. 그럼 각 방에 카드키를 나눠줄 테니 문을 잠그고 쉬도록 하게. 난 3층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만이야. 혜수씨도 양팔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나도 쉬겠어. 내내 도끼질 하느라 지쳤다고. 저도 빠지겠습니다. 수연씨도 살짝 앞으로 나왔다. 저도. 뭐야, 조수 사직인가? 죄송해요. 그녀는 민망한 듯 작게 웃었다. 결국 대부분이 휴식조로 빠져나가고 모여 선배와 나 재하씨만 정찰조로 남았다. 이거야, 남은 사람들은 경찰 둘에 기자 하나인가? 사회고발 프로같군. 저희 셋이면 전문성과 전투 능력이 있으니 경찰에서는 최적의 조건일 겁니다.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우울해서 어쩌겠나. 그럼 쉬는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등 뒤에서 수혁씨가 말했다. 쉰다고 생각하니 더 피곤해지네. 난 여기로. 대수씨는 어깨를 두드리며 우삼객실로 사라졌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수연씨도 발걸음을 옮겼다. 그럼 전 이쪽에서 쉴게요. 같이 있어줄까? 미안해요. 피곤하다 보니. 괜찮아. 난 옆방에서 있을게. 수연씨는 우2, 우혁씨는 우1 객실로 들어갔다. 커플은 이렇게 사라지고 남은 솔로는 어디에서 쉬시나? 혜진씨는 대답하지 않은 채 좌삼 객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대건 긴장감이라는 감각이 없는 건가? 아니면 콜로를 모시기에 뇌까지 녹은 건가? 김재하 기자님도 객실에서 휴식이나 취하시는 게 좋겠구만. 됐어. 확인나 하자고. 실랑이를 벌이며 계단 앞까지 왔다. 잠깐만요. 조용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연씨가 달려왔다. 수연씨? 무슨 일이시죠? 생각해보니 저희 일행이 아무것도 안 가는 것 같아서요. 저도 따라갈게요. 조수 복귀인가?
쉰다고 하길래 그만두는 줄 알았네. 죄송해요. 뭐 잘 되었지? 저쪽 팀의 진행 경로 정보 역시 필요하니까. 네, 생각해보면 이쪽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남자친구 곁보다 안전하단 말이야. 든든해 보이는 타입은 아니잖아. 젊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번지르한? 뭐 그런 건 각자의 느낌 차이겠죠. 그럼 함께 가요. 모해 선배의 말을 적당히 끊고 대화를 재정비했다. 그럼 모험의 세계로 떠나보세. 열린 문을 통해 승천으로 내려갔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 회차에 없던 탐색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탐색 가자. 방의 구석에 대형 냉장고가 놓여있다. 열어보자. 썩은 음식물에 지독한 냄새가 나왔다. 모여 선배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닫았다. 방금 건 안 본 걸로 하지. 냄새는 어쩔 거야. 탐색의 기본은 다음 방향씩. 일단은 오른쪽부터 쭉 돌아본 뒤에 가도록 하지. 오른쪽부터 쭉. 어이, 방을 하나 잡았으면 제대로 살펴보고 이동해야지. 교육기간 동안 뭘 배운 거야? 이게 그 희경씨로군. 모해 선배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신용이 있다. 이 사람이 태연씨 쪽의 희생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예쁜 여자였는데 뭐 아쉽게 됐어. 유태현 승경, 희생자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게. 예. 피해자는 우희경, 수년 전 은퇴한 여배우로. 이야기를 듣고 난 무여 선배는 입맛을 다셨다. 조연급 여배우였다. 수년 전 은퇴했고 이유는 건강 관련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우리 쪽에 정보가 흘렀던 적이 있어. 아마 추측이 아니라 사실일 거야. 치료와 관련해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어서 내가 참견을 좀. 갑자기 지아씨가 말을 멈췄다. 뭔가 잘하다 말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모여 선배는 지아씨를 불만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층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피곤하고 초조해하다. 마지막에는 만류를 뿌리치고 와인을 마셔 독살되고 말았다. 이 정도로 요약되는군.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실례하지. 모해 선배는 희경씨의 시신을 일으켜 세운 뒤 상의를 살짝 들어올려 배 부분을 살폈다. 왼쪽 옆구리에서 오른쪽 옆구리의 절반째까지 긴 수술 자국이 있었다. 다시 시신을 수습했다. 조사는 끝났어. 다른 볼만한 게 있는지 알아보세. 모해 선배가 식탁 위에 병을 살폈다. 어디서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와인은 아니군. 희생자의 시신 쪽이야. 아몬드 향이군. 왜 와인 한 잔 마셔볼 텐가. 왜 이래. 저리 치워. 수연 씨는 말없이 희경 씨의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잠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아, 괜찮아요. 좀 놀라서. 저희는 무사히 마셨던 와인인데. 수연 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돌렸다. 사일은 두말할 것 없이 독살이야. 김재하 선생님의 관심을 끈 아몬드 냄새는 정상가리의 향으로 알려져 있네. 유태현 순경, 방치된 와인 따위에 사람들이 손대도록 내버려두다니 어떻게 된 건가? 엿먹었습니다. 희생자를 제외하고 와인에 손댄 사람은 희경씨 빼고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 수연 양, 자네 팀에서 어떤 순서대로 와인을 마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게. 아, 잠시만요. 수연씨는 천정을 올려다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처음에 혜진씨가 와인을 마셔도 되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동의를 하고 수혁씨가 잔을 꺼내왔죠. 와인병은 코르크 마개가 아닌 키퍼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오픈 없이도 딸 수 있었어요. 연 다음에는 혜진씨가 직접 따라 한 잔을 마셨고 저도 그 후에 제가 따라 한 잔을 마셨어요. 그 다음 수혁씨가 세 잔을 직접 따라 마셨고 뚜껑을 닫았다가 혜진씨가 더 달라고 해서 병을 넘겨줬어요. 그 다음엔 다시 뚜껑을 닫아 제자리에 놓았어요. 처음 마신 사람은 장혜진, 마지막으로 마신 사람도 장혜진이로군. 뚜껑은 열고 있는 동안 키퍼 뚜껑은 어쨌나? 제가 들고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도 와인에 손대지 않았습니까? 아,
마지막으로 수혁씨가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해서 제가 양을 확인해줬어요. 어떻게 들여다보기라도 했나? 아니요. 흔들어서 소리를 냈죠. 생각보다 교양 없게 확인해줬구만. 그녀는 민망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알겠네. 그럼 오유경이 마신 당신은 어땠나? 뉴티언 순경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간 뒤에 우리도 뒤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희경씨가 달려들어 와인을 마셔버렸지 뭔가. 정말 우리도 깜짝 놀랐다고. 그때 했던 말이 뭐였더라? 당신은 경황이 없어서 애매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마셔야만 한다라고 했던 것 같군. 마셔야만 한다? 무예 선배는 뭔가 생각하는 표정으로 와인병을 바라보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다음 방으로. 땅끝에 바닥이 없는 장소가 있다. 학원 엘리베이터가 여기서 떨어졌어요. 준영씨의 시신과 함께 무예 선배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물소리가 들리는군. 2층에서 물장난 좀 졌거든. 고생들 했군. 헌데 이 공간은 상당히 좁은걸. 무예 선배는 턱에 손을 대고 가만히 물소리를 들었다. 그 엘리베이터와 함께 다이빙을 했다는 서준영이라는 친구 말이야. 네? 수현씨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까 위층에서도 이야기도 들었고 수현 양의 기대에 있는 정보도 봤었지만 더 자세히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나? 네, 말씀하세요. 괜찮겠어요? 수현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협조 고맙네. 서준영이 매우 상태가 좋지 않아 양쪽에서 부축해 들어갔다고 들었네. 맞나? 네, 맞아요. 그때 부축한 사람 누구였나? 저와 수혁씨였어요. 수현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을 했다. 그럼 장혜진씨는 뭘 한 거지?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았고 그냥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그렇군. 무예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하나, 엘리베이터 안에 의자가 있었다고 했지. 이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니네. 의자는 그냥 세워져 있었나? 아니면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나?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렇군. 다음으로 엘리베이터의 안쪽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고 들었네. 거기 흘러나왔다는 끈은 혹시 밧줄이었나? 수현씨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이 잠기더니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그런 종류는 아니었어요. 탄성이 있는 느낌이었죠. 그렇군. 질문은 이상이네. 무예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원래 저렇게 혼잣말하고 혼자 납득하고 하나? 네, 항상 저런 식이죠. 지아씨는 이래서야 기껏 온 의미가 없잖아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런 건 굳이 손대지 말라고 먼지 날리게. 제시가 투덜거렸다. 열쇠 구멍에 있는 작은 철제 박스다. 잠겨있군. 전에 여기 열어본 적 있나? 저희는 못 열어봤어요. 수현씨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열어본 적이 없다. 열쇠가 한번 열릴 것 같은데? 어때, 들어가나? 네, 여기 열쇠가 맞나 봅니다. 맞다. 박스 안에서 4F 태그가 붙은 열쇠가 나왔다. 또 태그가 달리는 열쇠가? 완전 똥개 훈련이기? 훈련이긴 해도 하나 건진 건 다행이지. 다음은 젠더를 구하러 가보세. 젠더는 옆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왼쪽으로. 여기 바닥을 뜯어낸 공간 안에 전원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저희가 연결했던 110V 젠더입니다. 전원 코드를 뽑아 젠더를 액자와 연결했다. 그대로 콘센트에 연결해 봤으나 전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설마 고장난 건 아니겠지? 수현씨가 액자에서 젠더를 분리했다. 4층 5일 객실에서 본 콘센트에 연결해보죠. 그럼 다시 이게 무슨 소리지?
방금 울리는 발품에 모두 바닥으로 엎드렸다. 나딕은 총소리로군. 당장 4층으로 돌아가야겠어. 즉시 4층으로 달려갔다. 황급히 계단을 뛰어올라 4층 중앙복도로 나왔다. 복도에 엉거주춤하게 서있는 수혁씨를 만났다. 수혁씨, 총소리는 어딥니까? 그러나 수혁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총소리? 전 듣지 못했는데요? 순간적으로 맥이 풀렸다. 그럴 리가? 방금 아래층에서 큰 소리를 듣고 왔는데? 야씨가 뒤따라 달려왔다. 어디였나? 수혁씨는 총소리를 못 들었다는데요? 좌삼 객실이 문이 열리며 혜진씨가 나왔다. 무슨 소란이죠? 뒤에서 무여 선배와 수연씨도 올라왔다. 재빨리 모두의 얼굴을 확인한 무여 선배가 소리쳤다. 허대수! 허대수 어딨나?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대수씨의 방은 어딥니까? 대수씨의 방 앞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대수씨! 아무 반응도 없다. 설마 달려온 수연씨가 고개를 저었다. 삼색조의 방을 모두 찾아봤지만 없어요. 분명 자신의 방에 있을 거예요. 바보꾼, 문 부셔. 모든 남자들이 힘을 합쳐 문에 달려들었다. 아직입니다. 한 번 더. 수차례의 시도 끝에 잠긴 문이 떨어져 나갔다. 허대수 사망. 길게 놓은 대수씨의 미간에서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면을 향해 부르뜬 눈, 마치 누군가를 원망하는 듯 했다. 허대수의 죽음, 세 번째 죽음. 두 계절로 나누어 2층 침대를 조사했다. 하지만 소독은 없었다. 대수씨의 시체는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었다. 총소리를 듣고 4층까지 올랐는데 걸린 시간은 3분 정도입니다. 강수혁씨, 불빛도 없는 복도에서 뭐라고 했던 거야? 거기에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니 아래층에서도 들릴 정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저 정말 총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들었다면 당연히 들었다고 말했을 겁니다. 끝까지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진정 그래. 모에씨가 팔을 뻗어 모두를 자제히 시켰다. 하나씩 알아보지. 복도에는 얼마나 머물러 있었나? 막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래, 뭘 하려고 나왔지? 그건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돌아가? 점점 흥미로워지는군. 어디서 돌아가려고 하는 중이었나? 수혁씨는 수연씨를 바라보며 입을 오물거렸다. 말 않는다면 내가 맞춰볼까? 자네는 아마 제 방에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내 순서를 채워가는구만. 한식하는 모여서 별도로 모두 깜짝 놀라 둘을 바라봤다. 그게 무슨 소리야? 둘이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동안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씨도 놀란 표정으로 수혁씨를 바라봤다. 그런 수연씨의 눈빛은 말을 이었다. 어떤 이야기로 했는지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전 이 죽음과 무관하고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의혹만 부추길 뿐이었다. 그럼 우리를 체포할 건가요?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오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의심살 만한 일을 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계속 의심되면 우릴 몸수색하고 방도 뒤져보세요. 아무것도 찾지 못하겠지만. 됐어, 뻔뻔한 곤상들 같은. 너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서 의심하고 싶지 않을 정도야. 수연씨는 기운이 빠진 듯 저쪽에 소파에 주저앉았다. 사정을 확실히 말할 순 없지만 믿어달라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결박하거나 추궁하지는 않겠어. 하지만 숨기는 게 많으면 파국을 불러올 뿐이네. 그 점은 분명 기억해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지. 방에서 나왔을 때 복도에서 수상한 것을 본 적은 없나? 사람이나 물건 어느 것이라도 좋네. 없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사체를 조사해보도록 하지. 무예 선배는 대수시의 시신을 훑어보았다. 사인은 두부 종상. 완벽한 조준이라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치명적인 위치에 맞았네. 네, 손쓸 틈도 없이 즉사한 듯합니다. 나는 손을 뻗어 대수씨의 눈을 감겨주었다. 헌데 아무리 봐도 희생자의 표정이 인상 깊군. 표정? 눈을 감긴 시체의 얼굴을 보게. 경악한 표정이라기보다는 평소 얼굴에 가깝지 않았나. 모여 선배의 말을 듣고 보니 그의 표정은 무심해 보일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누가 눈앞에 총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해보게. 이런 멀쩡한 얼굴로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은 드물걸. 아무리 만사 귀찮은 거대수라 해도 말이지. 자살이란 말인가요? 모의 선배는 뒤통수를 긁었다. 다 떠먹여줘도 상을 없는군. 굳이 불식간, 즉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네. 거기까지 말한 모의 선배는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단 나가봅시다. 방을 나설 때 모의 선배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유태현 순경, 자네 생각은 어떤가? 예? 지금까지 얻은 정보로 나름대로의 결론이 나왔을 것 아닌가? 이번에도 범인은 내부인 중에 있다고 보나? 모의 선배는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였다. 자, 먼저 사실은 내가 범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범인? 아무래도 잘 모른다고 하기는 민망하다. 이렇게 된 이상 내 주특기인 심콕콕 혹은 유머를 사용해 넘기는 수밖엔. 사실 범인은 접니다.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우렁차게 외쳤다. 왜인지 모의 선배는 말이 없다. 재미가 별로 없었나 보네요. 사실은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셨군. 허여원, 구속시켜. 갑자기 방에 불이 들어왔다. 으아, 눈부셔. 갑자기 대수씨가 벌떡 일어나 얼굴을 닦더니 등 뒤로 팔을 잡고 찍어 눌렀다. 뭐야? 어쩐지 평온한 얼굴이다 했더니 사라지셨어? 그렇다, 자네를 잡기 위해 지난 몇 년간 기나긴 잠복 근무를 해왔던 특수요원 허다이수. 허다이수? 중국인? 매궁심장 가나다라마 짠짠 생방송전혀. 그간의 고생이 눈에 선하다면 지금이라도 자네를 해치우고 싶다는구만. 말을 듣고 보니 대수 아니 허다이수 요원의 눈매가 매섭다. 쫄아서 반항을 멈췄다. 그는 주어진 캐릭터 연기를 위해 35년간 수행을 거듭한 끝에 결국 실제로 만사 귀찮은 성격이 되고 마는 아픔을 겪었네. 모의 선배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그 옆으로 수혁씨가 발랄하게 달려와 물었다. 그럼 이제 사건도 끝났고 우리 찐이랑 결혼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지. 이제 범인도 잡혔으니 둘의 결혼을 허락하겠네. 물론 금일봉도 주어지지. 예. 그럼 우리 이제 발리섬으로 떠나는 거야? 물론이지 찐이. 사랑해. 사랑한다. 좁은 방에서 다다다다 하고 메아리가 울렸다. 두 사람은 양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그 길로 나가버렸다. 어이, 가족 계획은 꼭 세우라고. 모의 선배는 민망한 단어에 강조색을 넣었다. 아, 짜증나네. 나도 커플이 되고 싶다. 수연씨가 방 구석에서 가르침을 탁 뱉으며 코를 후비다 내 옷에 닦았다. 그때 나이는 제일 많아 보이는데 어째 가장 쫄따구가 된 재하씨가 달려왔다. 유태형 검거에 성공했던 소식을 듣고 회장님께서 오십니다. 이런, 전체 차렷? 전원이 도열한 가운데 방 저쪽에서 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 서중이. 대장이 서중? 그래, 니들이 수고가 많다. 수고가 많아. 왠지 대장이 가장 허접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자, 구속한 유태현을 앞장 세우고 우리 모두 오신 퍼레이드를 즐기세. 오늘은 내가 3차까지 손들고. 모두가 만세 삼창을 부르며 방을 나섰다. 격렬한 지루박 스텝을 밟으며 방을 나서는 무예 선배를 향해 외쳤다. 이게 뭐니? 그러자 무예 선배가 한쪽 어깨를 들고 찡긋 윙크를 날리며 말했다. 뭐긴 뭐야, 게임 오버지.
매공심땅 가나다라바바 짠짠 생방송 처녀. 내 멱살을 붙잡은 허다의 수요원은 뭔 소린지 알아듣지 못할 말의 끝으로 나의 정신줄도 한계를 맞았다. 그럼 빠이빠이. 제발 그런 말투 쓰지 마세요. 이게 뭐임? 엔딩 14. 그게 나야. 게임 오버네요. 자, 이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외부인이 것이다 클릭해보겠습니다. 범인은 외부인이 아니겠습니까? 수연씨와 재하씨는 함께 3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수혁씨와 혜진씨는 방 안에 함께 있었다고 했다. 둘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 대수씨는 자살이 아니면 외부인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무효 선배는 한심하다는 눈으로 바라보며 혀를 찼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나? 자네는 창의력 대장이로구만. 무효 선배는 발걸음을 돌려 대수씨에게로 다가갔다. 어디 보자. 구경꾼들이 없는 지금이 찬스지구. 대수씨의 상의를 슬쩍 올려 옆구리 쪽을 드러냈다. 꿰맨 자국이 흥미로운 흔적이야. 무효 선배는 다시 문 쪽으로 나가다 멈춰섰다.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앞으로 몸조심할 일이 더 많다는 일이 늘어날 것 같다는 거야. 다른 하나는 너무 앞서가다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세. 뭐 지금 자네의 대답을 듣고 나니 그런 건 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구만. 모의 선배는 턱수염을 긁적이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어이 수영양, 이제 3층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쓸만한지 알아보자고. 제5장 미궁. 쓸만한지 알아보자고. 자, 여기 콘센트 있죠? 여기다가 디지털 액자랑 요거랑 합쳐서 꽂아봅시다. 디지털 액자의 플러그에 젠더를 연결했다. 뭐가 나올지 기대되는군. 무예씨는 손바닥을 비비며 침대에 앉았다. 좌일 양탄자의 아래에 전원에 켜져 서서히 이미지가 떠올랐다. 좌일 양탄자 아래? 좌일 객실이라면 무예씨가 갇혀있던 곳 아닌가요?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난 무예씨가 당혹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가보죠. 좌일로 가봐야겠네요. 좌일 객실. 양탄자 이건가? 어디 좌일 양탄자 아래 뭐가 있나 확인해보자고. 사람들이 달려들어 양탄자를 힘껏 걷어냈다. 어이, 양탄자 아래 바닥에 4F라고 쓰인 문이 있었다. 잠겼구만. 안쪽에 열쇠 구멍이 있어요. 열쇠 또? 이건가? 4F 태그가 붙은 열쇠를 문에 꽂아 돌려보았다. 문을 열자 상자와 작은 톱니바퀴가 나왔다. 아, 여기에 톱니바퀴가? 오늘 붉은 구슬 조각 입수. 이 붉은 구슬 조각은 아이고, 왠지 붉은 구슬 조각을 여기다 끼는 것 같죠? 상자에서 얻은 붉은 구슬 조각을 두 개의 구멍에 맞춰 올려놓았다. 양 다리가 구멍 안에 정확하게 맞는데요? 구슬 조각의 두 다리가 구멍 안에 빨려 들어가듯 물렸다. 작은 진동이 일어났다. 이 진동은 방 안 같군. 잘 둘러보게. 벽난로 위에 작은 구멍에 붉은 구슬 조각이 박혀있다. 벽난로 안쪽을 조져보았다.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여기도 아니고 여긴가? 빈 액자들이 걸려있다. 이불을 걷어보았다. 이불 정도는 나도 걷어봤어. 작은 옷장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면지뿐이었다. X자다. 이걸 좀 보세요. 이 방을 처음 수색했을 때는 없던 것이? 붙박이형 철제 금고 같은데?
잠겨 있진 않습니다. 지긋지긋한 톱니바퀴로구만. 장치는 가운데 톱니바퀴가 없어 헛도는 상태였다. 요거를 자, 이 톱니바퀴를 김재하에게 주고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건 타이밍을 잘 맞춰서 끼우는 게 중요해. 잠시 멈추어 틈을 보던 재하씨가 장치 사이에 톱니바퀴를 밀어넣었다. 제대로 맞아 들어갔어요. 갑자기 방 바깥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방 바깥쪽? 어디서 들린 소리였을까요? 복도 끝을 보세요. 문이 열렸잖아. 2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암울하던 분위기가 조금은 밝아진 느낌이 들었다. 모두 문을 향해 달려갔다. 구갈래로군. 열린 문 안에는 계단이 양쪽으로 뻗어 있었다.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김재하 언론인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가? 이상하게 부르지 말라고. 재하씨는 눈을 감고 한참을 고민했다. 난 왼쪽이 마음에 드는군. 재하씨의 말을 들은 모여씨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헐. 얼마 동안 걷자 불이 켜진 방이 나타났다. 눈부셔? 비밀의 캐비넷 룸이군. 단발머리 여고생께서는 혹시 남의 사물함 여러분 취미 있나? 그런 취미 없는데요? 어쨌거나 발견이 좋구만. 빛에 익숙하지 않은 눈을 비비고 있는데 수혁씨가 다가왔다. 수연아, 아까 일은 괜찮아요. 신경 쓰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 안의 감정이 뒤죽박죽으로 엉키는 듯하다. 수혁씨, 저쪽을 좀 보세요. 예? 어떤 걸? 그는 혜진씨에게 불려 저쪽으로 가버렸다. 자, 다시 방 탐색을 시작합시다. 모여씨가 손뼉을 치며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5층 A블록 입구. 캐비넷을 먼저 조사해봅시다. 자물쇠가 걸린 캐비넷이야? 캐비넷은 낡아 보였지만 생각보다 튼튼했다. 꿰내지 못하도록 옆에 것들과 용접해 놓았군. 키를 찾는 수밖에 없겠소. 여기도 없고, 열려있는 게 하나도 없나? 그 다음에 이건 뭐지? 해부. 이건 뭐지? 저거 문드러진 목재 의자가 부러져 있다. 이건 뭐라고 써있는 거지? 녹슨 철판에 반쯤 지워진 글씨로 동시 입력 시 개방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동시 입력 시 개방. 열쇠 구멍이 없는 문이 닫혀있다. 잠겨있군요. 남자들이 힘을 모아 몸통 박치기까지 시도했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일단 힘들게 올라와놓고 왜 벌써 가려고 해? 아직 볼 게 많다. 수혁씨가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포찰, 동시 입력. 단단히 막혔군.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나가는 문에는 열쇠 구멍도 없고. 여기 주목해보는 건 어때요? 나는 문 왼쪽에 스위치를 가리켰다. 그건 눌러도 무반응이었잖아요. 그 위에 쓰인 말을 봐. 동시 입력 시 개방이라고 되어있지. 동시 입력? 문 옆의 스위치와 다른 무언가를 동시에 입력해야 한다는 뜻인가? 방 안은 소란스러워졌다. 잠시 생각하던 모여씨가 이쪽을 보며 말했다. 수연양, 양 갈래서 우린 오른쪽 길로 왔었지. 맵을 열어 왼쪽의 모습을 확인해보게. 휴대폰을 꺼내 맵을 확인해보았다. 오른쪽 A블록, 왼쪽은 B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양 블록의 구조는 동일해 보이는데요. 오른쪽 길과 왼쪽 길의 구조가 같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 입력이란 이 스위치와 동일 구조를 가진 B블럭의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럴듯하게 들리는군. 하지만 어떻게 동시 입력을 진행하죠? 팀 분할은 어때요?
모여씨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팀 분할로 가봅시다. 세 사람씩 두 팀으로 나누고 동시 입력인지 줄력인지 해보자고. 팀별로 경찰 한 명을 서비스로 해드릴 테니 안심하고. 모여씨가 나눈 팀은 다음과 같았다. A블록은 나와 수혁씨, 모여씨. B팀은 태연씨하고 혜진씨, 재아씨. 전부 전달했어요. 수고했네. B블록으로 가서 버튼이 보이면 누르고 있게. 우리 쪽에서도 그리하고 있을 테니.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도 쭉 진행해. 모여씨는 태연씨의 어깨를 치며 당부했다. 예, 걱정 마세요. B블록 팀이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다. 수혁씨가 문 옆으로 가 버튼을 눌렀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간만에 방해주 없이 둘이 만났구만. 이제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가? 뭘 말입니까? 툭하며 끼어드는 정혜진이 사라졌잖아.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계속 끼어드는 건 한무여씨겠죠. 게다가 당신 있는데 어떻게 둘만입니까? 나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놓으면 괜찮다네. 수혁씨는 호흡을 쳤다. 모여씨, 저도 괜찮아요. 수혁씨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일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 모여씨를 만류했다. 수연아, 그래, 날 믿어줘.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해명할게. 다시 모여씨가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나가는 문이 열렸다. 유승경은 항상 애매한 타이밍에 일을 진행시킨단 말이야. 모여씨는 머리를 긁적였다. 내려가는 문 쪽에서도 소리가 난 듯하니 살펴보게. 잠겼어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겠어요. 긴 복도가 나타났다. 별다른 건 없어 보이는군. 현장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 방 전체가 진동했다. 무슨 일인가? 천정 쪽에서 수많은 자재들이 쏟아져 내려 오고 있었다. 화면도 입력 99406 우물정 346 우물정 별 950 08917 1096 우물정 공별 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와, 길다. 끝. 성공. 이게 웬 날벼락이야. 무예씨는 작은 물건에 어깨 쪽을 맞은 듯 했다. 수연아, 괜찮아? 수혁씨가 감았던 팔을 풀며 물러섰다. 응, 나는 괜찮아. 수혁씨는 다행이군. 말하는 그의 목 뒤에서 한 줄기 피가 흘러내렸다. 수혁씨, 나를 감싸다가 괜찮아. 크게 당한 건 아니니까. 힘들게 그의 웃는 얼굴을 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저 정말 괜찮대도. 응, 고마워요. 지켜줘서. 그때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스피커에서 신호음이 들렸다. 어이? 전화음? 반갑습니다. 안무야 형사님. 스피커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듣자 나도 모르게 다리가 풀렸다. 휘청이는 나를 수혁씨가 부축했다. 허강민! 입구를 만들어 놓고 안녕하냐고! 들어와서 직접 봐. 내가 안녕한지를. 클로로포름으로 괴로우실 텐데 흥분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군. 생활 건강 어드바이스를 위해 연락한 거면 그 일만 끊지. 여기까지 도달하다니 대단한 활약입니다. 그래서 저도 흥미로운 걸 생각해봤지요. 우선 여러분은 그 방에 갇혔습니다. 뭐야? 수혁씨가 들어왔던 문으로 달려갔다. 사실이야. 유태현 순경의 팀도 맞은편 방에 가둬두었죠. 여러분의 방 전정에는 가스실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20초 후에 가스를 틀 생각입니다. 가스? 하지만 이 예정된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마련했죠. 제 목소리가 나오는 스피커 장치 작은 컨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버튼을 누른다면 가스의 위험은 사라집니다. 물론 공짜일 리는 없겠지. 이해가 빠르시군요. 두 팀 중 한 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버튼을 누르는 쪽이죠. 상대방의 방에 가스를 보내고 살아남는 겁니다. 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냐? 예전에 너는 최소한 반의 반 정도는 인간답지 않았나? 나도 그건 모르겠군요. 더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할 뿐입니다. 그리고 끝장을 보고 싶어하는 점은 형사님이나 저나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멍청한 놈, 내가 보고 싶은 건 다른 사람의 끝이겠지. 당신이 하고 있는 사건의 끝 역시 누군가의 끝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스피커는 꺼져버렸다. 수혁씨는 당황한 얼굴로 스피커와 무혁씨를 번갈아 보았다. 스위치를 누를 것인가 안 누를 것인가? 누르지 않았다. 무혁씨는 말없이 스피커 장치를 노려보고 있었다. 무혁씨는 말없이 스피커 장치를 노려보고 있다. 이대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저쪽에서 먼저 누르면 영락없이 죽는 것 아닙니까? 수혁씨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무혁씨는 요지부동이었다. 저쪽에서는 누르지 않을 것을. 아니 그보다 저쪽 사람들이 정말 갇혔는지부터가 의심스럽군. 당신이 앉아서 죽겠다면 내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장치로 달려가는 수혁씨에게 무혁씨가 다가갔다. 무혁씨는 손을 들어 수혁씨의 어깨에 난 상처를 후려쳤다. 크악! 수혁씨는 한쪽 무릎을 꿇으며 신음을 흘렸다. 저자의 미끼를 무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지. 저게 그렇게 누르고 싶다면 날 죽이고 가게. 수혁씨, 괜찮아요? 당신 정말 괜찮은 거야? 거짓이라는 증거도 없어. 아니, 이미 결론은 났네. 어리둥절한 우리 둘 앞에서 무혁씨가 싱긋 웃었다. 20초는 이미 지났네. 무혁씨의 등 뒤에서 잠겼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양수연, 혼란. 페이크였다니. 대화. 신뢰의 문제. 아까 스위치건으로 대든 건 미안했습니다. 수혁씨는 순순히 고개를 숙였다. 알면 되었다네. 앞으로 삼시세끼 기억날 때마다 언급하겠지만 좀 참아주게나. 무혁씨가 빈정댔다. 궁금한 게 있어요. 두 남자가 나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저쪽에서 버튼을 누르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었나요? 태연씨에 대한 신뢰 때문에? 만약 그거라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죠? 자신의 생명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혁씨도 고개를 돌려 무혁씨를 바라봤다. 신뢰. 난 거래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네. 거래 자체가 말이 안 되었다고요? 무슨 뜻이죠? 생각해보게. 남은 시간이 20초뿐이라고 했잖나. 근데 그 말을 양 팀에 동시에 전하는 것도 아니었지. 이쪽에만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래서야 어떻게 동시에 누르는 게 가능한가? 게다가 유순경의 저질적인 반사신경으로는 20초 안에 버튼으로도 뛰어가지도 못할 거네. 도둑고양이 같은 여자애나 늙다리 기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지. 그것뿐이네. 신뢰니 뭐니 할 문제도 아니었지. 허무열, 신뢰? 둥근 의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다. 이 난리통에도 멀쩡한 걸 보니 마음이 든든하구만. 작은 의자의 입수. 의자를 가져간다고? 문 옆에 경광등이 달려있다. 안쪽에 작은 그림자가 보이는데요. 뭔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꺼내야지. 어서 꺼내보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슬아슬하게 높은 위치라 빼내기가 어렵다고요. 혹시 받칠 만한 게 없을까? 아, 이래서 의자가 필요하군요. 의자를 받치면 경광등을 빼내기 수월해질 거예요. 수혁씨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 경광등을 빼냈다. 리튬 이온 전지. 이쁜 의자를 경광등 아래 세워놓았다. 거긴 섣불리 손대지 말게. 무열씨가 손을 들어 만류했다.
구석에 쌓인 종이 박스들을 조사했다. 특이할 것 없는 빈 박스였다. 안에 뭔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군. 하지만 매듭이 없이 감긴 튼튼한 끈을 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자를 것이 있다면 수혁씨는 상자를 붙잡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를 거? 천정에서 굴러떨어진 물건들이 어지러이 놓여있다. 두텁고 넓은 끈으로 칭칭 감긴 박스가 놓여있다. 어디 가위가 있나? 봐 달라는 듯이 늘어져 있는 게 거슬려. 모엘씨가 가리킨 파이프에 긴 끈이 늘어져 있다. 수혁씨가 파이프 아래로 가 뛰어오르며 끈을 잡아챘다. 이런 게 딸려오는군요. 수혁씨가 작은 가위를 내보였다. 가위가 있네. 그렇다면 열 수 있죠. 가위가 작은데 그걸로 되겠나?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죠. 그는 조그마한 가위를 들고 힘겹게 끈을 잘라냈다. 한참의 애쓴 끝에 끈을 모두 잘라냈다. 수고가 많았네. 보기보다 근성이 있구만. 모엘씨가 박스 안을 살펴보았다. 시태그 열쇠. 시태그 열쇠라. 왠지 자물쇠 열쇠 같죠? 열렸다. 안에 있는 건 USB 장치일까요? 칩 같은 것도 3개 들어있어요. 사용 설명서는 같이 안 들어있던가? 그런 건 없다더군요.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데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닐까요? 줘볼래? 수혁씨가 네모난 장치를 들고 살폈다. 전지를 넣어 사용해야 하는 장치로군. 사이즈는 사각형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수혁씨가 정면을 당겨보았다. 잠겨있군. 이건 뭐지? 문의 중앙에 USB 단자처럼 생긴 장치가 붙어있었다. 상단에는 주황색 램프가 켜져 있다. 이게 방을 나갈 키워드인가 보군. USB라. 이 리튬 전지랑 하고 얘랑 합하면 친 리더기 아이템 밉수. 리더기를 단자에 꽂아 넣었다. 리더기는 단자에 딱 맞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젠장. 안 맞는데 어째서 반응이 없지? 함께 얻었던 칩을 사용. 스위치가 있어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막대형 스위치를 붙잡고 움직여 보았다. 뭔가에 걸렸나? 움직이질 않는군. 문 옆에 전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다. 그냥도 어두침침한데 굳이 불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다시 나오네요. 앞으로 나오는 문. 벽에도 뭔가 있네. 벽에 글자가 쓰여 있다. 누가 여기 시조를 남기셨구만. 벽에는 마지막으로 도달한 문. 저지른 죄의 옆에 누워 생과 사가 갈 일이라 라고 쓰여있다. 여기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인 한번
클릭해보면 장치 중앙 슬롯의 왼쪽 첫 번째 것을 조사했다. 슬롯에는 주황색 램프가 켜져 있었다. 나도 이거를 오렌지 다시 분리하고 보내. 칩도 분해하고 일단 보라색을 색깔 조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란색 칩하고 더하기 빨간색 칩하면 주황색이니까 이거를 다시 조합하고 오렌지색에 한번 끼워볼게요. 왼쪽 첫 번째 슬롯에 칩을 장착한 리더기를 꽂았다. 왼쪽 첫 번째 슬롯에 칩을 장착한 리더기를 꽂았다. 읽어 드리는 소리가 들린 뒤 뽑았다.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노란색 칩하고 파란색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오나요? 그린 리더기. 그린? 여기다 꽂아볼게요. 특별한 반응은 얻지 못했다. 아닌가? 색칩하고 오렌지, 파란 칩하고 노란색. 이번엔 됐네. 그리고 다시 분해하고 이제 보라색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 더하기 파란색, 보라색. 오른쪽 끝 슬롯에 칩을 장착한 리더기를 꽂았다. 읽어드리는 소리가 들린 뒤 뽑았다. 이건 뭐지? 3개의 슬롯에 칩을 모두 세팅했다. 버튼을 눌렀다. 제대로 한 것 같으니 자신있게 눌러보세. 버튼을 힘주어 눌렀다. 이걸 좀 보세요. 중앙장치의 버튼이 녹색으로 변했다. 초록색으로 변한 버튼을 다시 눌러보았지만 반응은 없었다.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변화가 없는지 알아보자고. 나가야겠네요. 여긴가? 여긴 잠겨있고 틀렸나? 창문이잖아. 수혁씨가 창가로 향했다. 창틀 너머로 B블럭의 방이 보였다. 저쪽은 창문이 닫혀있군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건가? 창문 주변을 보세. 나갈 수 있는 구석이 있나? 나와 수혁씨가 창문 근처를 살폈다. 천장과 정면의 틈새는 모두 막혀있어요. B블럭과 마주보는 창문과 사이에 넓은 공간 말고는 모두 막혀있다. 네, 까마득하게 보여서 얼마나 되는 공간인지 알아보기 힘들어요. 낭떠러지 같은 상황이라 섣불리 나가면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 방 안에서 길을 찾으란 말이군. 무예씨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생각에 잠겼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막대형 스위치를 붙잡고 움직여보았다. 지나온 복도 안쪽에서 큰 소리가 울렸다. 어디서 난 소리지?
일단 돌아가 봐야겠어요. 무여씨 왜 그러세요? 스위치 옆에선 무여씨는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어디가 아픈 겁니까? 그래, 지금 이러면 곤란한데. 무여씨는 손짓을 하며 뭐라 말하더니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무여씨! 화무열 중독 악화. To be continue. 왼쪽으로 들어서자 큰 장치가 놓인 허름한 방이 나타났다. 케빈의 방보다 훨씬 살풍경한 느낌이구만. 왜? 수혁씨가 없으니까 영 쓸쓸한가? 그런 적 없어요. 혜진씨는 고개를 들고 재하씨에게 대답했다. 제5장 미국. 진정하세요. 저쪽 팀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니만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길을 찾아보죠. 혼란을 정지하고 방 안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했다. 5층 B블록 입구. 여기서 영상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